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네, 지금 뭐 어떠한 이제 뭐 뉴스 같은 게 사실 이 주가랑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뉴스는 요즘에는 많이 없고 그냥 뭐 이러한 이유로 뭐 CS윈드가 뭐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유튜브 내용 이런 것 같은데 요약은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뭔 내용이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풍력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CS윈드가 풍력 타워 쪽에서는 확실히 1위를 이제 점유율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굳건하게 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힘들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도 대부분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주가는 사실 요 구간 앞 구간에서 한번 반등 나오고 두 번째 반등 나온 구간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내려왔거든요. 세 번째 내려왔는데 지금 자리에서 버티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리고 지금 사실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떨어질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결국 수급의 문제인데 지금 이 단기적으로 이 기관애들이 돈을 여기저기서 빼가지고 다른 쪽에 지수 막는 데 쓰고 혹은 자금을 좀 줄이고 하느냐고 전체적으로 돈을 좀 빼는 겁니다. 빼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기관이 다시 한번 투자금을 늘리거나 혹은 외국인들이 투자 비중을 확대할 때 저는 좀 친환경과 관련된 뭐 2차전지든 혹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물론 지금 코로나 국면이 다시 한번 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바이오 쪽으로 단기간에 자금이 몰리고 있긴 하거든요. 뭐 키트나 백신이나 치료제, 오늘은 치료제가 좀 강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단기간에 돈이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미 친환경 쪽은 사이클이 한 번 다 나오긴 했습니다. 저점 구간까지 내려오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른 것도 많이 없긴 합니다만 태양광은 고점을 한 번 뚫고 뭐 두 번 뚫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뭐 하나 솔루션 같은 종목은 많이 내려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시장의 하방을 이 태양이랑 풍력은 그냥 자기들이 이 5월달 주가가 머물던 구간 이 구간에서 다 소화를 해줬단 말이에요. 사실 이 중간에 수혜가 들어왔어도 됐고 안 들어왔어도 됐는데 만약에 이 앞 구간이 없었다고 하면은 주가가 시장에 밀렸을 때 밑에 저점을 깨고 이탈했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상승분을 지키지 못한 거는 아깝지만 5월이랑 지금 현재 주가를 대비했을 때 최근에 물론 패대기를 치긴 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좀 괜찮다. 다만 이후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하면은 4만원 구간까지도 요 라인이죠. 여기까지도 하방을 열어놓는 시나리오를 짜놓긴 해야겠죠. 주가가 무조건 저점이라고 반등 나오고 혹은 시장이 좀 밀려도 여기는 전저점 3번 찍었으니까 여기서 반등 나와야 되는 명확한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그냥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뿐이지. 그리고 앞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잡아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가 한번 버틸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뿐이지 내려올 때 사실 내려올 때는 그냥 쉽게 잘 내려오기도 합니다. 저점을 깰 때는. 다만 다른 종목들보다 혹은 이 사이클이 길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만 봐도 업황 사이클도 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제 사이클을 대부분 우리나라 이 산업군들이 많이 타요. 조선, 철강, 건설, 뭐 자동차.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전기차, 뭐 수소차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쪽 섹터는 조금 그 영향이 덜 하긴 하겠지만 결국 전기차랑 뭐 이런 풍력, 태양광은 저는 노선을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실적 개선이 눈에 띄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실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요것도 이 CS윈드나 이러한 비슷한 성격의 종목들에서 더 크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만 사실 지켜주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 애들이 또 매도를 했습니다. 이 전날에 매수를 많이 안 해주고 투신 애들이 살짝 이 유가에 딸려가지고 매수에 들어왔다가 결국
오늘 거의 그대로 토해내긴 했거든요. 최근에 5거래일 동안 매도한 기관의 물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30한 이게 지금 25만 주, 34만 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하면은 다시 뭐 31만 주, 한 35만 주에서 40만 주 사이거든요. 그럼 요 물량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저점까지 내려왔고, 이후에 기관의 매도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인데, 저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에는 크게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CS윈드는 이미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만한 구간은 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버티는 구간, 혹은 조금 더 포커스를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이후에 8월, 9월, 10월, 11월, 뭐 12월 이때까지 본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주가가 이 방어력이 높고, 그 다음에 하방으로부터 좀 잘 버틸 수 있는,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 주가 방어력이랑 하방으로부터 좀 버틸 수 있는 힘, 이런 걸 따졌을 때 친환경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CS윈드를 당장 매도를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바로 뭐 2차 매수, 물타기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저점권을 깨는지 혹은 지켜주는지 충분히 지켜보고, 이후에 정고점을 차라리 뚫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거. 지금 친환경 이 붐이 한번 6월달에 몰아쳤잖아요. 시장 약세와 함께.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한두 번 더 올 겁니다. 근데 그 구간의 시작점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구간을 지켜주고 여기서 랠리 한 번을 더 탄다거나, 혹은 조금 더 윗구간에서 랠리를 탄다거나, 혹은 밑에 구간에서 랠리를 다시 한번 힘을 받아가지고 5만원을 회복해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시고 지금 당장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저점이 깨질 때 비중을 줄이거나, 혹은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올 때 비중을 조금 중간에 태워도 되거든요. 이제는 수급이 좀 붙는다, 혹은 이제는 풍력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힘을 받는다 할 때 그때를 차라리 노리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좀 지켜줘야겠죠. 여기서 기관매도 한 번 더 나오면은 진짜 이 전저점 구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될 겁니다. 요것만은 좀 피해야죠.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쪽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최근 시장에서 대응하기 어렵다, 혹은 저희가 뭐 무료체험도 진행하면서 무료체험 종목들로 단기적인 매매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장기적인 매매는 괜찮은데 단기 매매에는 좀 자신이 없다. 저희도 물론 중기, 장기 매매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비중이나 포지션을 좀 더 시장 대응에 맞게 가져가는 것 뿐이고, 최근 시장은 확실히 중기, 장기 매매보다는 단기 매매에 포커스가 메리트가 조금 더 높다. 카카오톡 HERB2019로 편하게 이런 부분들 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